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일까요? 아니면 혹시 기회일까요? 오늘 이 높은 환율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좀 헷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수출 사상 최대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온다, 막 이러는데 정작 우리는 어때요? 장 보러 가면 한숨부터 나오고 기름값 걱정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현실이 한 나라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이 이상한 역설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1,400원이라는 숫자가요, 그냥 단순한 환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경제가 가진 두 얼굴,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딱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을 풀려면 뭐부터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도대체 왜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건지, 왜 이게 잠깐 이러다 마는 게 아니라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헤쳐 봐야 합니다. 그 전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 하나만 빠르게 짚고 갈게요. 환율이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간단해요. 예전엔 1,000원 주면 1달러를 샀는데 이젠 1,400원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달러는 강해지고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원화 약세가 그냥 일시적인 충격 때문이 아니라고 봐요. 아주 구조적인 세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한국과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차이, 둘째는 금리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불균형, 바로 수급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잖아요? 그럼 돈이라는 게 어딜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쏠리겠죠. 이건 마치 강력한 진공청소기처럼 전 세계 돈을 미국으로 쫙 빨아들이는 효과를 내요.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한국이 수출을 그렇게 잘해서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온다면서요? 그럼 시장에 달러가 많아져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반대죠? 정답은 벌어온 달러가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서학개미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사려고 달러를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수출로 돈을 번 대기업들도 그 달러를 원화로 안 바꿔요. 왜? 미국에 공장 짓고 투자해야 하니까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은 잘 되는데 정작 국내 시장엔 달러가 부족한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고환율은 무조건 나쁜 거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의 밝은 면, 그러니까 이 높은 환율 덕분에 오히려 엄청난 기회를 잡고 있는 곳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들 눈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어떻게 보일까요? 엄청 싸게 보이겠죠? 이거 완전 세일이네? 하는 거죠. 바로 이 가격 경쟁력 덕분에 내년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효과는 관광산업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선 한국이 지금 가성비 최고의 여행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국으로 몰려오는 거죠. 보세요. 관광객 수는 15% 넘게 늘었고 이들이 한국에서 쓰는 돈은 무려 20%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전엔 언제나 양면이 있죠. 이렇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많은 평범한 가정과 중소기업들에게 이 고환율은 정말이지 너무나 어두운 현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에너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수입품 가격이 다 오릅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 빵집에서 사는 빵값, 이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되고요. 근데 이 부담이 또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기서 경제 양극화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환율이 10% 올라도 수출 대기업들은 뭐 버틸만 해요. 오히려 이익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수입 원자재로 물건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은요. 환율이 고작 1%만 올라도 이익이 뚝 떨어져요. 이건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역설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쪽과 나쁜 쪽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예전에 통했던 환율 오르면 수출 잘 돼서 다 좋다는 경제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걸까요?
예전 경제학 교과서에는 항상 J커브 효과라는 게 나왔어요. 환율이 오르면 처음엔 좀 안 좋다가도 결국엔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경제 전체가 좋아진다는 그런 마법 같은 공식이었죠. 그런데 이 공식이 이제 깨져버렸습니다. 왜 깨졌을까요? 첫째,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이잖아요. 이런 건 가격 몇 푼 싸다고 더 사는 게 아니라 기술력이 중요하죠. 둘째, 우리가 수출품을 만들려면 해외에서 부품을 사와야 해요. 환율이 오르면 이 부품 가격도 같이 오르니까 싸게 파는 효과가 상쇄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전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수출 물량이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낙수 효과의 실종이죠. 예전에는 기업이 수출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국내에 공장 짓고 사람 더 뽑고 월급도 올려주고 그렇게 돈이 아래로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이 고리가 딱 끊어져 버린 겁니다. 기업들이 번 돈을 국내에 재투자하기보다는 해외 투자나 그냥 현금으로 쌓아두는 걸 더 선호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400원대 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길을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요.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가 좀 식고 금리도 내리면서 달러가 약해지는 경우예요. 그럼 우리 환율도 서서히 안정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어디선가 전쟁에 쩌지거나 미국이 갑자기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물려들 거고 환율은 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1,400원 시대를 그냥 계속되는 위기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아예 환율 변동 같은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더 튼튼하고 건강한 경제체질을 만드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